알파균입니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오늘 패밀리 오피스 검색해 봤어요. 정치권 외면, 먼지만 쌓이는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네요. 권 의원은 세계 최고의 상속률을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겠느냐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인 상속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기업가 정신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높은 상속세율은 경쟁하려는 의지 (will to economize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며 상속세를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영어를 쓰셨나요? 왜 영어로 된 기사가 옆에 있죠? 기사가 아니고 이제 본문이죠. 과도한 상속세 논리와 PEF 사모펀드의 경영권 매각. 영순 기자입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관광업과 식품사업을 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2세에게 미리 경영권을 승계를 위한 정여 작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회사 자체가 휘청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관광 부분의 매출이 제로에 가까웠지만 2019년부터 분할 납부하기로 한 증여세만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최근 기업 상속 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가업 유지 요건인 업종 제한 폐지, 가업 상속 공제 최대 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 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중기의 지속적인 성장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업 상속세율을 낮출 경우 일자리뿐 아니라 기업의 매출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정말 그럴까요? 서울범 기자입니다. 보유지분 상속세 10조 내는 삼성가. 독일이었다면 얼마였을까요? 기업가 정신도 사그라든다. 한국에서는 이제 60% 정도를 냈어요. 네, 뭐 11조 원 정도 10조 정도 냈죠. 미국은 한 40% 정도 되나봐요. 한 7조 정도 됐겠죠. 독일은 30% 내나봐요. 5조 정도 됐겠죠. 영국은 한 40% 내나봐요. 근데 뭐 40%지만 실제 세액은 줄어드네요. 3조 6천 정도 됐겠죠. 네. 아예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도 있어요. 캐나다와 호주가 이런 국가들인데요. 실제 호주에서는 상속인이 자산을 처분해 실제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00억 원을 사들인 자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이를 150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50억 원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세율 45%를 적용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 현재 13개국에 이릅니다.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 역시 상속세가 없는 국가고요. 기업 상속에 징벌적 과세를 물려 기업가 정신이 흔들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는데요. 오문석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고세율도 문제지만 대부분 지분에 할증까지 더해져 지배구조가 흔들리고 기업들이 승계를 포기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큰 병폐를 불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당장 삼성만 해도 12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세금을 납부하면서 간신히 기업을 이어받았지만 현행세법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승계가 불가능하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이나 미국의 포드, 독일 BMW 등이 차등 의결권 및 공익재단 등을 활용해 4세대, 5세대까지 기업을 승계해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셈이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을 통해 일자리 및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 경영권 승계가 불확실해지면 기업가 정신도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낮춰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없애고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은 상속 이후 불어난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나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유산세 체계를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의 유산세는 예를 들어 100억 원의 가족이 4명이 물려받을 경우 과세표준을 100억 원으로 봐 세금을 물린 뒤 이를 가족들이 나누어 내야 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가족 1인당 과세표준이 25억 원으로 줄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조세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아까 보셨을 거고요. 기업 징벌이 된 상속세 이참에 손질하자. 황정원 기자입니다. 29일 과세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30일 2조 원가량의 1차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고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이달 말부터 앞으로 5년간 2조 원씩 6번 분할 납부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세율 50%는 IMF 외환 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 세수 확보 목적으로 45%에 인상한 뒤 유지되어 왔는데요. 과세 표준과 공제 기준도 22년째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일본 55%뿐이다. 우리는 최대 주주 지분 할증 20%까지 적용하면 총 60%에 달한다. 미국 40%, 독일 30%등 대부분 국가의 최고세율은 30-40%여서 조세정책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스웨덴 등 13개 국가에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생명은 유족 지분 분할할 듯. 네, 과거 기사여서요. 이 기사 예측 틀렸습니다. 삼성생명을 이재용이 좀 더 많이 가져갔죠. 당초 일각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유증, 유언에 따른 증여받는 방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족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보통주 지분을 17.48% 보유한 최대 주주지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0.06%, 0.7%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지분을 전략 상속해 삼성전자 3대 주주이자 3세 총수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을 단순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는 방안도 있으나 이 역시 이 부회장 개인의 그룹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 법정 상속 비율을 적용할 경우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 33.33%, 이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9분의 2, 22.22%를 상속받게 되죠. 예, 법정 상속 비율로 받았습니다. 노현 기자입니다. 가장 절실한 것부터 한국 첫 가면 전문 병원 삼성이 만든다고 하네요. 네. 이건희 회장 재산 구정은요, 주식이 18조 9천억 정도 됐어요. 삼성전자 4%, 삼성전자 우선주 0.00%, 0.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88%, 삼성 SDS 0.01%였고요. 미술품이 있었어요. 한 3조 원 이상, 부동산 1조 원 이상, 예금 포함 및 기타 자산이 3조 원 이상 돼서 26조가 있었습니다. 삼성 사회환원 계획은요, 미술품 총 2조 원 정도 되고요. 2조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개인 미술품 2만 3천여 점을 기증했고요. 인왕재색도 등 고미술품 2만 1,6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환원했고요. 이중성 황소 등 근현대 미술품 1,600여 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환원했습니다. 무료 공원 총 1조 원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연구소 건립 7천억 원, 소아암 회기질환 어린이 환자에게 10년간 3천억 원, 그래서 총 1조 원 정도 환원하겠다고 합니다. 사회환원 합계는 3조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나머지 내는 돈은요, 세금입니다. 우수연 기자네요. 삼성 19조 주식 배분 어떻게?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집중. 과거에는 어떻게
예측을 했었을까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닌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식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 상속분을 대부분 넘겨받고 나머지 삼성생명과 남성물산 등 계열사 주식을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안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생명 지분 모두를 이 부회장에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대신 이, 이 이사장과 삼성물산과 삼성 SDS 등 나머지 주식과 현금 부동산을 모두 상속받는 시나리오다. 다만 앞선 두 가지 방안들은 이 부회장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대규모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의견도 제기된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 부회장이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나머지 유족들이 지분을 고르게 나눠받는 방식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법인이 지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의 지분을 가족들이 나눠 갖는다 해도 지배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일각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고 홍 여사가 이 부회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삼성전자 지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예측이 조금 비슷했고요. 여기에 홍 여사가요, 자신의 삼성생명 지분을 넘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요것만 달랐네요. 네, 꽤 예측이 높았어요, 우수영 기자. 네, 세 가지 안을 내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 약간 비슷하게 맞았네요. 네, 이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걸까요? 네, 그 김현장의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파균의 경제뉴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